68세 할머니가 생일상에서 케이크를 집어던지며 아들 부부를 쫓아낸 이유가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자리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오는 가운데 68세 장미화 여사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자신의 68번째 생일이죠. 미화는 옷장을 열고 평소 입지 않던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듭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준 이 옷을 입는 것도 몇 년 만의 일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미화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아들 재민이를 키워낸 지난 40여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며 아들의 학비를 벌었던 그 힘들었던 시절들이 말이죠. 그래도 재민이가 잘 컸으니까. 미화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어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라와 함께 생일 축하를 해주러 오겠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며느리와 함께 찾아온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거든요. 부엌으로 향한 미화는 장롱 위에 보관해둔 예쁜 접시들을 꺼냅니다. 결혼 선물로 받았지만 아껴두느라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도자기 접시들이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걸 써야지. 접시를 닦으며 미화의 마음은 설렙니다. 아들이 직접 케이크를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만나기만 하면 돈 얘기만 하던 재민이가 오늘만큼은 예전처럼 다정한 아들로 돌아와 줄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소파 커버를 다시 씌우며 미화는 시계를 봅니다. 아직 오전 9시, 아들 부부가 올 시간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베란다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오늘은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68세 생일,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축하해주는 특별한 하루 말이에요. 하지만 미화는 아직 모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생일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하루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후 2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미화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재민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들어섭니다. 그 뒤로 유라가 커다란 꽃다발과 케이크 상자를 들고 따라 들어와요. 평소보다 화사하게 화장을 한 유라의 모습이 미화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유라가 과장된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계셨네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미화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래, 고생했다. 멀리서 오느라. 거실로 향하며 재민이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딸기 케이크로 골랐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유라는 가방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며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것도 가져왔어요. 어머니, 술 한잔 하실 수 있으시죠? 미화가 고개를 끄덕이자 유라는 부엌으로 향해 와인잔을 찾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서랍을 열고 찬장을 뒤지는 모습이 미화에게는 묘하게 거슬립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유라가 와인을 따르며 말합니다. 재민 오빠도 회사에서 승진하고 저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재민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하지만 유라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웃고 있지만 차가운 계산이 느껴지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미화는 가슴 한편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건배해요. 유라가 와인잔을 들어올립니다.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요. 세 사람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왠지 공허하게 들렸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도 미화는 계속해서 이상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진심이 아닌 것처럼 들렸거든요.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유라가 손뼉을 치며 말합니다. 미화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고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본 아들 부부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하기만 했어요. 어머니, 케이크 정말 맛있죠? 유라가 한 입 베어 물며 말합니다. 요즘 이런 고급 케이크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하나에 8만 원이나 해요. 순간 미화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생일 케이크 가격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민이 유라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눈짓합니다. 하지만 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투자해야죠. 안 그래요, 재민 오빠? 미화는 점점 불편해지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케이크를 다 먹고 난 후 유라가 갑자기 표정을 바꿉니다. 방금 전까지의 환한 웃음이 사라지고 진지한 얼굴로 변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미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역시 그냥 생일 축하만 하러 온 게 아니었구나 싶은 불안한 예감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데? 미화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유라는 재민을 쳐다보며 눈짓을 보냅니다. 재민이 머뭇거리자 유라가 직접 나서요. 이 집 말이에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 문서를 저희한테 넘겨주실 수 없을까요? 순간 미화의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68번째 생일날 아들 부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집을 달라는 얘기라니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미화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유라는 태연하게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세요? 이 해운대 바닷가 아파트는 특히 더 그래요. 지금이 기회예요. 재민이 어색하게 끼어듭니다. 어머니, 유라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냐? 미화가 단호하게 묻습니다. 유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명의를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나중에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팔아서 요양원 비용이나 병원비로 쓸 수 있잖아요. 요양원? 미화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유라가 가식적인 걱정 어린 표정을 지어요. 혼자 살기 힘드시잖아요. 계단도 높고 관리도 어려우시고. 재민이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사업? 미화가 반문합니다. 방금 전에는 승진했다고 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나. 유라와 재민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하지만 유라는 금세 태연함을 되찾아요. 그렇긴 하지만 시작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미화는 잠시 침묵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평생 모아온 유일한 재산인 이 집을 아들에게 넘겨달라니요. 생각해볼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니? 미화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유라가 재촉합니다.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재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될 리는 없잖아요.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그 말에 미화의 가슴이 더욱 아파집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부탁을 하다니요. 근데 왜 하필 오늘? 미화가 중얼거립니다. 아, 그게. 유라가 멋쩍게 웃습니다. 어쩌다 보니 어머니 생신과 겹쳤네요. 미안해요. 하지만 미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자신의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이용해서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계산이었다는 걸요.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방금 전까지 달콤했던 케이크 맛이 이제는 쓰게 느껴져요. 미화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봅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더 이상 사랑이나 효심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미화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들은 그 끔찍한 대화 말이에요. 미화는 며칠 전 일을 떠올립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들은 유라의 전화 통화였어요. 그날 밤 미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베란다 쪽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 부부가 늦게 놀러 왔다가 하룻밤 머물고 가던 날이었죠. 아니야, 걱정 마. 계획대로 되고 있어.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미화는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노인네만 없어지면 집 문제는 다 풀린다니까. 해운대 바닷가 아파트가 얼마인데. 최소 8억은 나올 거야. 미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어서요. 응, 재민이는 내가 알아서 설득할 거야. 어차피 마마보이잖아.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하면 금방 넘어와. 유라의 웃음소리가 섬뜩하게 들렸어요. 요양원? 그런데 보낼 리 없지. 비용만 나가는데 왜 보내? 그냥 적당히 핑계 대다가. 뭐 나이가 나이인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 그 순간 미화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 그리고 생일날 얘기를 꺼낼 거야. 그날이면 거절하기 어려울 테니까.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지. 미화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현재로 돌아온 미화는 유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때 들었던 차가운 목소리와 지금의 가식적인 미소가 겹쳐져 보여요. 어머니, 왜 그렇게 보세요? 유라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미화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대화가 메아리쳐요. 그 노인네만 없어지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유라가 다시 재촉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요. 재민도 거들어요. 어머니, 저희를 믿어주세요.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해드린 일이 있나요? 미화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앞에 놓인 와인잔을 잡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의 계획에 완전히 넘어가 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유라가 가짜 걱정을 하며 말합니다.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미화가 이마를 짚습니다. 역시 연세가 연세인가 보네요. 유라가 재민을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냅니다. 그래서 더더욱 혼자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미화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유라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날 밤 들었던 계획의 일부처럼 느껴져요. 집은. 미화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습니다. 네. 유라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묻습니다. 미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말이죠. 거실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냅니다. 생일 케이크의 달콤한 냄새가 이제는 역겹게 느껴져요. 예쁜 꽃다발도 비싼 와인도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소품들로 보입니다. 어머니. 재민이 걱정스럽게 부릅니다. 하지만 미화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어요. 분노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미화의 참을성이 마침내 한계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요. 그만해. 미화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재민과 유라가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봐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재민이 당황하며 묻습니다. 미화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케이크를 가리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생일 축하냐? 어머니, 진정하세요. 유라가 차분한 척하며 말합니다. 진정하라고. 미화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어요. 내 생일상을 돈 거래판으로 만들어 놓고 진정하라고. 순간 미화는 케이크 접시를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바닥에 내리쳐요. 쾅! 도자기 접시가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며 엄청난 소리를 냅니다. 케이크 조각들이 거실 바닥 곳곳에 흩어져요. 어머니. 재민이 소리를 지릅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다. 미화가 몸을 떨며 외칩니다. 내 생일에 와서 집을 달라고. 그것도 이런 식으로. 유라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감정적. 미화가 비웃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한 전화 통화를 내가 다 들었다는 걸 아니? 순간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노인네만 없어지면 집 문제는 다 풀린다고 했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지. 미화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요. 재민이 유라를 쳐다보며 물어요. 유라, 이게 무슨 소리야? 유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하지만 이미 들통이 난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잘못 들었다고. 미화가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몰아붙인다고 한 것도 잘못 들은 거냐? 이제 유라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집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를 짓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유라가 소리를 지릅니다. 어차피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시겠어요? 나이도 나이인데. 유라. 재민이 놀라며 말리려 하지만 유라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재민 오빠도 알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거예요? 미화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재민아, 너도 이런 생각이었니? 재민이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우리도 살기 힘들어서. 그 순간 미화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아들마저 며느리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다. 미화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정말 알겠구나.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유라가 비웃으며 말해요. 역시 고집불통 노인네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닥쳐. 미화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냅니다. 내 집에서 나가. 당장.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케이크 조각들과 깨진 접시 파편들이 이 가족의 파탄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라가 여전히 도발적으로 말합니다. 미화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손가락으로 밖을 가리킵니다. 나가라고 했다. 오늘부로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야. 재민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거냐고. 미화가 허탈하게 웃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렇게까지 했잖니. 내 죽음까지 계산하면서.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재민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어머니. 재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화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희망을 품어봅니다. 혹시 재민이 자신의 편에 서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 한마디에 미화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납니다. 아들마저 완전히 며느리 편에 선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사정. 미화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무슨 사정이 그렇게 급하길래 어머니 생일에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유라가 냉소적으로 말해요. 빚이 있어요.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 말이에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집을 팔아서 갚겠다는 거냐? 미화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나와요. 재민이 변명합니다. 어머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망하면 어머니도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도움을 청했니? 미화가 반박합니다. 68년을 혼자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너희 없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냐? 유라가 가방을 들며 일어납니다. 됐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요. 유라야. 재민이 주저하며 말합니다. 뭘 더 기대해요?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유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어요. 어차피 몇 년 안에는 어떻게든 될 일이니까 기다리면 돼요. 그 말에 미화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여전히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재민이 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인데. 유일한 아들. 미화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 유일한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는구나. 미화는 현관문을 더 활짝 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재민이 망설이다가 결국 유라를 따라 나섭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져요. 혼자 남은 미화는 바닥에 흩어진 케이크 조각들을 바라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행복한 생일이 될 거라 기대했던 자신이 바보 같아 보여요. 거실에 꽃다발이 여전히 예쁘게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꽃들도 가짜 사랑의 상징처럼 느껴져요. 미화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도 더 큰 배신감과 상실감이 밀려와요. 그래, 이제 정말 혼자구나. 미화가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미화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일어나서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케이크 조각들을 치우고 깨진 접시, 파편들을 쓸어 담아요. 마치 지난 인생의 잔해들을 정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꽃다발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더 이상 가짜 사랑의 증거를 집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모든 정리를 마친 후 미화는 안방으로 향합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내요. 그 안에는 평생 모아온 비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미화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위해 아껴둔 이 돈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쓰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제 내 인생이야. 미화가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미화는 그동안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째 날 아침, 미화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장롱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 통장들을 모두 꺼냅니다. 모두 합쳐서 2억 3천만 원. 평생 아들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었어요. 이제 이 돈은 내 것이야. 미화가 통장들을 손에 꼭 쥐며 중얼거립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해요. 68세에 혼자 떠날 수 있는 여행지들을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던 미화에게는 처음 해보는 일이었죠. 유럽 배낭여행, 아시아 문화 탐방, 남미 트레킹. 하나하나 클릭하며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한글귀가 눈에 들어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꿈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죠. 미화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68세,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안녕하세요. 68세인데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네, 물론이죠. 요즘 실버 세대분들의 여행이 많이 늘고 있어요. 어떤 곳을 원하시나요? 상담원의 친절한 목소리에 미화는 용기를 냅니다. 제일 멀리 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제일 멀리. 그렇다면 남미는 어떠세요? 아르헨티나나 칠레 같은 곳들이요. 미화는 즉석에서 결정합니다.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화는 옷장을 열어 여행 가방을 꺼냅니다. 새 것처럼 깨끗한 가방이었어요. 언젠가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사뒀지만 한 번도 쓰지 못했던 가방이었거든요. 옷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가방에 넣기 시작합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화려한 옷들을 꺼내요. 젊었을 때 사놓고 아껴서 못 입었던 옷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옷도 입어보자. 미화가 빨간색 블라우스를 들어올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봅니다. 68년을 살아온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새로운 희망이 보여요. 서랍에서 오래된 여권을 꺼냅니다. 10년 전에 만료된 여권이었어요. 당시에는 아들과 해외여행을 가려고 만들었지만 결국 한 번도 쓰지 못했죠. 내일 여권부터 갱신하자. 미화가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큽니다. 핸드폰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여행자 수표와 환전에 대해 문의합니다. 68세에 처음 해보는 일들이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 즐겁기만 해요. 저녁이 되자 미화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재민아. 미화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어머니는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아볼 거야.
내가 원하던 대로 말이야.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과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방 정리를 마치고 나서 미화는 여행 관련 책들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남미의 문화와 언어, 주의사항들을 하나하나 메모해가며 공부해요. 스페인어도 배워봐야겠네. 미화가 혼잣말을 하며 웃습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미화는 잠이 오지 않아요. 하지만 걱정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6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미화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 후 김해공항 출국장. 배낭을 맨 미화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은 가볍고 당당해요. 새로 산 등산화를 신고 빨간색 바람막이를 입은 미화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절망에 빠져 있던 그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승객 여러분, 부에노스아이레스행 K223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미화는 여권과 티켓을 꺼내며 미소를 지어요.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는 자신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대기실에서 잠시 휴대폰을 봅니다. 재민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10여 개나 쌓여 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제발. 미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답장을 보냅니다. 재민아, 어머니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걱정하지 마. 68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끕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시간이에요. 탑승구로 향하면서 미화는 지난 한 달을 돌아봅니다. 스페인어 기초 회화를 배우고 남미 여행 가이드북을 달달 외우고 혼자 사는 법을 새롭게 익혔던 시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고 어려웠지만 하나씩 해낼 때마다 느꼈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68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짜릿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탑승권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이 친절하게 말합니다. 네, 여기 있어요. 미화가 당당하게 건넵니다. 혼자 여행이세요? 승무원이 관심 있게 묻습니다. 네, 68세에 처음 떠나는 혼자 여행이에요. 미화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정말 멋지시네요. 좋은 여행 되세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이륙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니 부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어요. 지난 68년을 함께했던 이 도시와 작별하는 순간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니 마침내 하늘로 떠올라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와 함께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처들도 작아져가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야. 미화가 혼잣말을 합니다. 기내에서 나눠준 여행 잡지를 펼쳐봅니다. 아르헨티나의 탱고, 칠레의 와이너리, 페루의 마추픽추.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배낭여행객이 말을 겁니다. 할머니도 배낭여행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미화가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나이 들어서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미화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끝없이 넓고 파라워요. 마치 미화의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승무원이 기내식을 가져다 줍니다. 드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해요. 미화가 감사하게 말합니다. 기내식을 먹으며 미화는 생각합니다. 지난 68년 동안 자신은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야. 미화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대륙으로, 새로운 경험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말이에요. 창밖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새벽 해가 미화의 얼굴을 환하게 비춥니다.
68세에 시작하는 진짜 인생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천천히 그녀의 희망찬 뒷모습을 비추며 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와 함께 멀어져 갑니다. 미화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